그래서 한 말이 아마 국민을 열받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라통이 터지는 말이었는데 아마 문재인 씨는 이렇게 나라를 초고속으로 망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 오늘 오전에 보니까 박노해 시인이 겨울의 시를 인용해서 예. 한마디 한 것이 아마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문재인 씨의 오늘 이 한마디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하루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어법이 잘못된 것인지 자만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모두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일컫는 그런 말인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마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나한테 현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로 들리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가 때 복수한다더니 말도 반대로 하는 것만 배운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이 국민의 불행이요. 나의 불행이 국민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국민은 죽겠는데 나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이 되라고 짐은 곧 국가다는 루이 14세의 환생인 듯 합니다. 북한 김정은의 사고방식과 판박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김용규는 죽어라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알바로 매일매일 헤매고 있는데 나의 행복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 닫는 판에 정말 문재인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보통 국민과 동떨어진 그런 아방궁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만하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 나는 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2,500만한테 내가 행복하면 너는 줄이 닫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해라 하는 그런 말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구사 능력이 굉장히 덜 떨어지고 있죠. 예. 얼마 전에는 국내외 위기 요인에 힘겨워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을 해서 국민을 경악시키더니 오늘 또다시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청와대 참모진의 안이한 판단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참모가 제대로 써준 것을 문재인이가 잘못 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1793년인가요? 프랑스 대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 대혁명 혼란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마 지금 대한민국과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별반 제도 없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의 희생물로 처단하고 수십만 명을 반혁명 분자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 단두대로 혹은 구덩이에 몰아넣고 대포할 세례를 퍼붓죠. 파리 코멘의 힘을 얻고 공포 정치를 이어가던 그런 로베스피에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기를 든 세력들에 의해서 불과 1년 만에 일당들하고 함께 체포가 돼서
자신이 설치하고 루이 16세를 비롯한 그 수많은 죄 없는 사람을 단두대로 날려버린 그곳에서 체포 하루 만에 목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변호사였고 사형 구형이 싫어 검사 직분도 거부했다는 순수했던 청년 그 로베스 피에르가 이렇게 악독한 악마가 되었던 원인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건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국민이 안 보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할 때 해망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두에게 비극이 되기 전에 말이죠. 지금 이 나라 민초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희한한 그런 정책의 잘못으로 수백만 영세사업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사업을 접고 일자리를 잃은 그런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문재인은 행복하답니다.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열렬한 문파 지지층이 있고 또 위대한 위원장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더없이 행복한 그런 성탄절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행이 행복이 되는 지도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태어나신 기쁘다 구주 오신 성탄일에 새해에는 나라와 국민이 보이스피싱에 걸린 체면에서 깨어나기를 참회와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법이 지상에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좀 화제를 돌려 외교 문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한반도 주변 4강 외교가 지금 아주 휘청되고 있습니다.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나라 입지를 강하게 하는 건데, 이 종북 홍화대는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는 필요가 없고 오로지 북한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튼튼한 입지 또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 친문 그리고 운동권 출신 같은 그런 외교 비전문가 집단이 모두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주요 외교 현안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위급에서 미국 북핵통이 씨가 말랐다는 지금 말이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사실상 의전 영사 같은 그런 실무 처리 부서로 전락하면서 아마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는 최악의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주중대사, 주러시아 대사로 임명한 것만 봐도 외교를 망치려고 단단히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반경하는 외교의 전문성이 없어 동문서답하기 일쑤였고, 정의용 안보실장, 정의용은 대통령을 등에 업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트럼프에게도 틀린 말을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북핵 폐기를 말한 적이 없고 한반도 비핵화로 위장 표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처럼 말하여 세계를 지금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놈의 대한민국 외교라인뿐만 아니라 대미 안보라인도 곳곳에서 숭숭 뚫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에 주요 인사에서 북미 북핵통을 철저히 배제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 창출에 공헌한 인사를
능력보다는 농공행상으로 공직자를 임명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병폐로 보여집니다. 20년, 30년을 키워온 그런 대일, 대미 외교 라인이 적폐로 몰려 배제된 상황이고, 지난 정부에서 미국 북핵 라인에 있거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그런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아 빠지니까 지금 여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외교부, 국방부 이런 고위직에도 이제 미국 통이 거의 없고, 미국 쪽 인사들이 도대체 2, 30년 동안 우리하고 일 잘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들로 지금 하우성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씨 체코 아르헨티나 간다고 해가지고 체코를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가고 또 뉴질랜드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문재인 씨의 그 해외 순방에 대해서도 아마 외교부가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 동선은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이와 같은 그런 의전 측면에서도 아주 낙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정부의 그 유능한 외교 전문가들을 적폐의 대상이라고 쫓아냈으니까 제대로 된 일꾼이 있겠습니까? 이 현 정부 탄생에 공헌한 그런 공신들을 경험과 능력에 관계없이 한 자리씩 줘다 보니까 이런 기막힌 외교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객기는 제발등에 오줌 지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늘 다니고 있는 37번 국도변, 오늘도 그 길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길목에 신라의 그 마지막 경순왕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신라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환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문재인 대한민국 만고의 그 시기도 경순왕의 전체를 밟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자유 대한민국 기존 외교 국방을 망가뜨리고 경제도 핵보유 주권국 북계 인민들 수준으로 아양 평준화시키는 중입니다. 이 바보 조선도 아직도 이 문재인 그 시기의 이런 전쟁 없는 평화통일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닌 북계 핵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적의 공작 의도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미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미국의 씨를 말리고 김정은의 씨를 뿌리고 또 심고 광화문의 중심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환영, 백두 칭송위원회, 선전, 선동, 거리 행진으로 열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사파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 DNA로 4강 외교도 싹을 말렸다고 할까요? 대한민국 국정은 국내 파토 없애고 간첩은 없다로 결론 내리고 간첩 수혈하는 중은 아닐는지 모를 일이죠. 이 종북 좌파 정권은 끝을 내지 않으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2030, 40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야 할 텐데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문제는 청와대의 만기 칠남식 외교 방침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재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강경화가 장관되더니 외교도 강경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국회 인준도 못 받고 감도 안 되는 그냥 통역이나 하지 뭐 왜 이 설레발 치는지 참 외교는 애교로 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 그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만날 때 보니까 사진에서 보니까 엄청 굽신거리고 애교 떨더니만 이 강경화 어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꽤 큰 외교장관 공간이 아깝습니다. 지금 청와대 주변을 돌이켜보면은 대표주자 김종석 아들은 시카고 아트스쿨에, 추미애 두 딸은 미국에, 또 박영선이 아들도 미국에 있고, 이석기 아들은 미국 대학에, 강경화 딸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말이 나오면 진행 중이라고 면피하고, 미국 시민권 포기는 서류 접수하자마자 미국 국적 박탈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무려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 1년 반 만에 나라 곳곳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노력으로 나라가 어떻게 기사회생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좋은 경험을 했다 할 것입니다. 외교관은 국내 정치 상황과는 웬만큼 거리를 둔 비교적 안전한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보수 계멸과 동북이념 현실을 위한 그런 적폐청산 칼날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의 노하우는 손만 내밀면 그런 얻어지는 그런 거리상점의 스낵이 아니죠. 그러나 북쪽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익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닐까요? 이러고도 아직까지 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죠. 독일 통일을 이끌어낸 그런 주역 중에 하나인 독일의 그 외무장관 켄스라고 있습니다. 그 켄스의 재임 기간이 18년간이었습니다. 18년간. 74년부터 92년까지 무려 18년간이었습니다. 통일 후도 맡아달라는 그런 내각의 간청을 켄스 자신이 쉬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존중해 그나마 18년에 머물렀던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 시스템을 가질 그런 자격이 되는지 지금 납부자들인 국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장차관이나 주요 국영업체 그 요직이 그저 선거에 표 갖다 준 그런 쓰레기들에 대한 보온으로 이용되는 짓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도 망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사파 정부는 지들이 적폐 중에 적폐인 줄 모르고 적폐 어쩌고 하면은 완전 숙제밭을 만들어놨고 그 폐해가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서 예산이나 팍 줄이고 주사파 당신들이 직접 다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니까 첫 번째 이들이 한 일이 바로 머리에 그 먹물든 자를 오조리 처형하는 그런 짓거리였습니다. 최골산 더미를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 다수의 지식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빨리 개헌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